괜히 버티면서 영혼 갉아먹지 말고. 그렇죠. 이직할 곳이 이거는 답이 없다라고 하면 솔직히 말하면 버티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블랙시금치입니다. 저희가 그 퇴사 관련 영상이 상당히 조회수가 잘 나오죠. 그럼요. 그래서 물론 뭐 잘 나온다고 해도 뭐 몇만 나오고 이런 건 아니지만요. 예. 곧 1만입니다. 네, 곧 1만이에요. 그래서 예, 저희가 그 퇴사 관련으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퇴사 관련 좀 사연 소개라든지 이런 그 퇴사를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가, 퇴사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가, 맞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저희가 퇴사 판별기, 예전에 저희 채널 이름이었던 퇴사 판별기 컨셉으로 한번 돌아와 봤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저 같은 경우도 회사 생활도 좀 이것저것 많이 이직을 해봤었고, 네네. 그리고 변호사님께서도 그 이제 고등학생이라든지 네. 이런 친구들 그런 여러 가지 상담도 많이 강의도 네. 많이 해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 사연자에게 어떤 조언을 할 만한 게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는 네. 영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향후는 저희가 취업 관련 컨텐츠도 좀 올릴까 해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부터는 이제 퇴사를 결정하실 맞습니다. 때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네.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사연 한번 읽어볼게요. 네, 네. 사수가 쓰레기예요. 회사원 A씨는 스타트업에 근무 중인 신입사원입니다. 이 이야기는 회사원 A씨와 인터뷰로 구성된 내용입니다. 알바 경험은 많았지만 회사 출근은 처음인 신입사원입니다. 수습기간이 3개월임에도 불구하고 인수인계는 3일 만에 끝나고 업무 프로세스를 설명도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3일 만에 인수인계 끝나버렸고 코로나라는 이유로 재택근무를 명받았습니다. 제가 3일 만에 인수인계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처리가 조금만 부족해도 모든 책임은 신입인 저에게 돌리면서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특히 사수가 문제였는데요. 이런 별것도 아닌 일을 못해요? 왜 이거밖에 못했어요? 이런 소리를 자주 들으니까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수가 점점 무서워졌고 사수가 나를 또 뭐라고 까내릴까 계속 걱정과 스트레스에 쌓여 살게 되었죠. 사수에게 어떤 쉬운 것도 물어볼 수 없게 되었고 사수가 말을 걸면 저도 모르게 얼어붙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수가 뭘 했는지 아세요? 항상 1분 내로 대답해. 대답할 시간까지 1분 내로 대답하라고 정해주더라고요. 그 이후로 제가 1분 내로 대답을 못하면 어디 갔어요? 어디예요? 왜 대답 안 해요? 보고 있는 거 맞아요? 잘하는 거 맞아요? 잘하고 있는 거 맞아요? 이러다 결국에 영상통화를 신청해요. 그래서 사수가 점점 더 감정을 실어 말하고 결국에 소리까지 쳤습니다. 저한테. 이런 사수 때문에 저는 제가 맡고 있는 분야에 흥미가 떨어져 버렸어요. 번아웃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그 해당 프로그램, 제가 3D를 했거든요. 그 3D 프로그램을 틀면 저도 모르게 헛구역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수 밑에서 일하고 있는데 퇴사를 할지 말지 고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금 직장을 들어가서 9개월 동안은 버틴 상황입니다. 그래서 3개월만 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내일 채움 공제라는 것도 신청을 했어요. 이게 1년만 지나면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저는 지금 퇴사를 해야 될지 말지 고민이 참 됩니다. 이직할 곳은 지금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상태라 제가 퇴사를 한다고 하면 갈 수는 있고요. 그 이후로도 하고 싶은 일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돈적인 부분이나 직업적인 부분은 걱정은 안 됩니다. 다만 퇴직금과 내일 채움 공제가 약간 아까울 뿐입니다. 라는 회사원 A씨의 사연을 받았습니다. 프로세스가 확실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사실 중소기업하고 스타트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인데 그 업무 프로세스가 없어서 거의 대부분 이제 매뉴얼이 없고요. 맞아요. 그리고 일을 할 때 계속해서 내가 업무 범위가 확장이 되죠, 주로. 그쵸. 내가 뭐 예를 들면은 뭐 여기서 3D 그거 관련 업무로 취업이 됐는데 네. 3D만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죠. 이제 그쵸. 다른 것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시키고 이렇게 돼가지고 힘든 경우가 많은데 이게 진짜 참 어려워요. 사실 사수가 별로인 경우는 사수가 바뀔 가능성이 있느냐, 그 사수가 개인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느냐, 사수가 인사이동을 할 가능성이 있느냐. 그렇죠. 결국엔 그 사수가 바뀌면 그 사수가 바뀌면 돼요. 네. 그러면 해결이 되는 문제라서 네. 이 두 가지 요소를 보는 게 중요하겠군요. 그래서 이제 퇴사 결정할 때 이 두 가지를 봤는데 예를 들면 자기가 어떤 부서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서를 이동하거나 아니면 사수가 부서를 이동하거나 이게 제일 좋은 해결책이고 두 번째 이제 그 사수가 바뀐다. 이거는 솔직히 한 100명 있으면 한 1명 있을까 말까 한 그런 그쵸. 케이스예요. 이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냥 술 먹으면서 얘기했어요. 술 먹으면서. 진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불만이냐. 네. 그러니까 말을 해라. 말을 그래서 내가 해라. 한번 너가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해가지고 하면 한번 내가 맞춰보겠다. 한번 고쳐보겠다. 고쳐보겠다. 한번 들이받아야 돼요, 사실. 한번 들이받고 솔직하게 말하고 인간 대 인간으로. 물론 요즘에는 그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가능하긴 하지만 사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는 순간 회사에서 사실상 왕따가 돼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실적인 대안은 그냥 한번 들이받고 그 사수랑 술 한번 먹는다. 술 먹으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한다. 그러고 나서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쵸. 퇴사죠. 맞아요. 사실 사람이 싫은 게 퇴사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맞아요. 사람이 사람과 맞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발생하는 스트레스들. 이런 부분에서 지금 박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두 가지 상황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정말 저의 그 영혼이 갉아먹는다는 느낌이 드신다면 그리고 제가 그 퇴사 시간에도 말했듯이 일어나자마자 이러면서 일어난다면 사실 저는 퇴사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회사가 아무리 좋은 회사라고 한들지언정 나한테 좋지 않은데 결국 다닐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괜히 버티면서 영혼 갉아먹지 말고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정말 죽을 것 같다면 그냥 퇴직을 하시고 그 자기를 원하는 회사가 있는 이직하는 곳으로 가시는 게 좋다고 판단하는 바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부분은요, 이직이 가능해야 돼요.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이런 3D라는 디자인 업종이나 사실 저희 같은 전문직 업종이나 이런 그 전문 기술을 쓸 수 있는 업종, 특히 내가 능력이 있고 포트폴리오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은 이직이 좀 자유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직할 곳이 이거는 답이 없다라고 하면 솔직히 말하면 버티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다른 데 가서 먹고 살 수 있는지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 판단이 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만약에 정말 가능하다면 이직할 직장을 확보해놓고 나서 그만두셔야 돼요. 맞아요. 요거는 저희가 또 이직이랑 퇴사를 해본 경험으로 말씀드릴 건데 정말 고정 수입이라는 그 달콤한 꿀을 한 달만 놓쳐봐도 미치거든요. 미치죠. 그래서 가능하면 정말 가능하면 최소한 이력서를 써보고 포트폴리오 정리해보고 한두 군데 이력서 넣어보면서 자기 자신을 판단하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력서 넣어보고 만약 10군데 넣었는데 만약에 원하는 데가 없어. 그럼 정신이 또 바뀌어요. 그죠. 내가 그래도 회사 나쁘지 않구나. 그러니까 최소한 그런 시도를 한번 해보는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만고불변의 진리 중에 하나인데, 이게 좀 속된 표현으로,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이거 삐 처리를 할 텐데,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회사를 옮기시더라도 거기에도 이상한 상사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무조건 판바이 같은 애가 무조건 한 명은 있어요. 무조건 있기 때문에 100% 있어요. 그 유명한 격언 있죠. 주변에 이상한 놈이 없으면 내가 이상한 놈이다.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은 항상 있고 이상한 상사가 걸리면 재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 근데 그 이상한 사람이 사수일 수도 있고 상사일 수도 있고 내 아래에 있는 부하 직원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완벽한 직장은 없고 내가 막 완전 그 지상 낙원 같은 그런 직장은 없다. 맞아요. 이런 것까지 고민하시고도 그 사수가 정말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이야. 그러면 그때는 솔직히 뭐 그만두셔도 괜찮지 않을까. 병원을 다니고 계시거나 그 사수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가 정신과를 다니고 계시거나 병원을 다니고 계시고 하나 둘 너무 몸이 아파지시고 숨이 안 쉬어진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사실 솔직한 마음으로는 그냥 조금은 요양을 하시면 좋겠어요. 좀 차를 빨리 그만두고 차를 좀 쉬면서 몸부터 챙겨야죠. 내 인생인데 몸부터 챙기시고 그 이유를 알아보셨으면 하는 생각도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 말씀드린 사연처럼 이렇게 다들 고생이 정말 많으세요. 모든 직장을 다니시는 우리 회사원 A씨부터 Z씨까지 모든 분들이 많이 힘드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정말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린 사연처럼 힘든 사연이 있으면 저희한테 편하게 제보를 해주시고 또 법적으로 혹시 그 상사가 나한테 어떤 불가항력적인 폭력을 행사하곤 했으면 다행히 저희 또 이 채널 주인분께서 또 변호사님이시다 보니까 친절하게 편하게 이게 질문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좀 답을 드리고 영상으로 좀 제작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